네, 중국 상황까지 들어봤고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18명, 감염 경로는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확진자 2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확진자 있는데 16번째 16번 확진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국내 첫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18번 딸 확진내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제일 우려가 됐던 것이 이 16번 환자인 경우는 태국에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우리 방역망 안에 있을 수가 없는 환자였죠. 그래서 증증이 되더라도 방역망 안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불행히도 이분은 19일 날 귀국을 했는데 그 19일 그때는 벌써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환자는 20일 날 처음으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입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25일 날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심해지니까 1차 의료기관에 방문을 했지만 낫지를 않아서 전남대병원까지 가서 폐렴까지도 진단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이분은 기저질환으로 폐암을 가지고 계셔갖고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됐을 때 상당히 빨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중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 방역만이 거기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더 심해지니까 전남대병원에 응급실로 의송이 됐고 거기서 이제 보건소에 연락이 돼서 확진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메르스 사태 때도 보셨듯이 네. 그 일본 환자가 평택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코호트 격리라는 걸 하지 못했었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경우로 이 21세기 병원이라는 데에서 발견이 돼서 확진이 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도로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아마 격리시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증으로 진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촉이 많았으니까 환경에도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텐데 과연 얼마나 이 감염자가 더 나올지 이 정밀 추적이 돼야 모니터가 잘 돼야만 해야 될 것을 보이고 또 두 번째로는 네. 이분은 태국에서 감염이 되었는데 과연 태국에 지금 환자가 25명이거든요. 그 25명 중에 누군가 혹은 그 감염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랑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된 건지 날짜로 봐서는 19일 날 귀국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었을 확률도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었다면 더 큰 일이죠. 이건 지역사회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분의 동선을 잘 체크를 해서 실제 어떤 접촉자로 알려져 있는 분하고 동선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봐야만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이 감염 경로가 잘 안 밝혀지면 그런 부분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감염된 걸로 확인이 돼도 걱정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걸로 확인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태국에서 그거잖아요. 감염됐다 그러면 오히려 낫겠죠. 그게 오히려 예, 나아요. 그럼 몰라도 네. 뭐 태국의 환자가 완전히 동선이 다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감염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도 같고요. 또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 국내에 그분의 동선에서 과연 접촉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여기 거꾸로 얘기거든요. 지금 이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동선을 갔냐, 다른 사람한테 접촉했냐 이게 아니고 그 동선 안에 감염자 혹은 뭐 의심 환자, 모니터 지금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느냐 하는 걸 알아내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조금 같습니다. 전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코호트 격리 대목인데 사실 코호트는 의료진과 환자를 모두 격리, 병원을 아예 통째로 이제 외부와 단절시키는 격리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앙사고수습본부인가요? 그 당국에서는 아니라는 설명인데 지금이라도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역 당국에서 결정했으면은 거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 코호트 격리라는 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격리를 한다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진해서 들어가서 뭐 14일 격리 당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 있는 모든 인원이 2주일간 격리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것도 보통 그냥 일반 병원이 아니고 상당히 큰 네. 규모의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입원 환자들과 모든 의료진을 다 격리하고 결국 강제적으로 격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일단 잘 조사하면서 그 방역 당국이 대처를 잘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그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감염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가 한 명 있었고, 또 태국에서 온 확진 환자가 한 명 있고, 또 최근에 이제 17번 오늘 이제 싱가포르에 갔다 온 분이 이제 확진 네. 환자가 됐는데, 이런 사례가 그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조금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심각한 문제죠. 일본, 태국, 싱가포르. 근데 뭐 일본은 지금 한 3번째, 4번째 정도 될까요? 오늘 갑자기 10명이나 확진이 돼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태국은 25명으로 2번째 나라. 3번째로는 싱가포르이 24명. 오늘까지는 아마 확진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 방역당국의 능력이 동남아에서 14일 이전에 귀국한 모든 사람들,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의심되면 진단을 한다. 이건 네. 아마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일 7일이 내일 모레인가요? 2월 7일부터는 이 진단 시약을, 진단 키트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금 그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모니터에 다 뜨지만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다 뜨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환자한테 물어보면 될 테니까요. 최근에 어디 중국 이외에도 해외에 갔다 온 적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국내에서만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염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2차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담당 의사가 의심이 간다 하면은 진단을 해서 우리 지금 방역 당국의 감시망에 벗어나 있는 환자를 할지라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남아 전체라든지 뭐 그럼 미국에는 환자가 없습니까? 미국에도 있는데 그 적은 숫자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지금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네. 25명 있다고 그래갖고 이게 지역사회 감염은 아닌데 그런 환자들이랑 관광을 가서 과연 마주칠 확률이 있었을까? 그거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확률상으로는. 이 컨퍼런스 네. 같은 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컨퍼런스상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환자가 그것도 환자가 아니고 감염이 확진되기 전의 사람이었거든요. 감염되었을 때 그럼 그 말레이시아인한테 옮은 거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어떤 전파자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상황으로서는 그 대상을 너무 넓게 잡는 것은 오히려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네, 봅니다. 대상을 넓히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예. 생각이시지만 아까 나갔던 그 화면 중에 지역별 입국 통제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일본, 12번 환자는 일본, 16번 환자 태국, 17번 환자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대목에서 보면 중국 이외 국가 내 외국인의 같은 경우는 발열 여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바꾼다기보다 지금도 저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든지 네. 발열 여부는 열화상 카메라로 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이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치라고 말씀드린 예. 이유는 지금 검역을 할 때 공항에 입국을 할 때 모든 입국자한테 저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발열 예. 여부 모니터링. 그럼 어디까지를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즉 결국은 자기가 써내는 그 진술서라는 네. 것은 사실 그다지 신빙성이 없고 결국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그거는 더 넓히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이 지금도 한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지금 중국하고 뭐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도 너무나 그 감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방역 당국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진단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많이 그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건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다른 데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또 대처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한정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진단 검사도 그 하루에 뭐 이제 바뀌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최대 2,000명 정도라고 그거 굉장히 하는데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160명인가 300명인가 뭐 그 정도 아주 작은 숫자밖에 안 됐었던 걸로도 네. 지금 확진을 하고 있었는데 뭐 2,000, 3,000 단위로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는 있겠죠. 수요에 따라서. 거기서 더 네, 늘릴 아마 수도 지금 있어요. 이 진단 2월 7일부터 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단만 하더라도 잘 선택하고 집중해서 진단을 한다면 즉 그 의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증상이 또 지금
입원돼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인데 원인이 확실치 않으면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메르스 때도 그랬듯이 병원 안에 있는 지금 폐렴 환자인데 뭐 원인이 확실하다 그러면 건 괜찮지만 확실치 않은 환자는 지금이라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중앙의료원 브리핑 보셨겠지만 입원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환자를 관리해 왔는가 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이번 사흘째부터 항바이러스를 투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우스 때나 메르스 때도 다 시도를 해봤던 바고 지금 사용한 것은 칼레트라라고 이 복합제제인데요. 이거는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네. 그 자신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즉 에이즈에는 꽤 잘 듣는데 이것만 써갖고서는 듣지 않는 이 약제입니다. 이것은 네. 보통 경부 제제인데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부작용이 적은 걸로 경부 제제이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에게서는 이 단기간에 이걸 사용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시도가 되어 왔었고 그 외에 리바비릴이라든지 인터페론 같은 것들은 바로 단기적으로 잘 듣지만 너무나 그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HIV라는 바이러스랑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완전히 이 단백질 분해 요소도 그 만드는 그 과정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게 들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중국에서도 그랬고 태국에서도 완치자가 나왔다 그러고 우리 전에도 사용했으니까 시도를 했었고 아마 지금 이 정도 케이스만 갖고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게 듣는다 안 듣는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약 때문에 나았다라고 판단할 단계는 그렇습니다. 아닌 거. 네. 그 어쨌든 이번 환자분이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분이 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주로 다른 뭐 조치 특별하게 주의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특별하게 주의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새로 생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사스 바이러스랑도 상당히 상동성,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막 같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새로운 바이러스고 우리가 중국에서의 역학 데이터도 완전히 다 받고 있지 못하고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팔로우업도 그 추적 조사도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기 때문에 퇴원은 이제 환자가 원해서 오늘 한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도 2, 3일간 혹시라도 재감염이 있을지 모르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진단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네.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중국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환자 안에서도 변이가 일어나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변이가 일어날 경우에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감염성 혹은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돌연변이를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돌연변이죠. 거군요. 돌연변이가 네. 일어날 경우에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감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면은 항체가 만들어져서 괜찮지만 뭐 그런 네. 경우는 굉장히 드물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지금 바이러스랑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변이 과정도 확실히 추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료진, 의료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아직 대유행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렇다 보니까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제 생각은 이 WHO라는 건 원래 보수적인 기관이고 이 전체적인 역학 데이터로 봤을 때 중국은 뭐 발생자가 몇만 명으로 가고 사망자가 수백 명 이상으로 갔지만 실제로 사망한 것은 2명에 불과하고요. 필리핀하고 아마 홍콩에서 1명씩 사망했고 또 실제 감염된 사람 숫자만 봐도 2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이 지역사회 감염이 과연 만연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면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그거 어떻게 태국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그 감염자를 만나서 감염이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바도 있죠. 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일본도 또 그렇고요. 그렇죠.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건 각국이 다 협조를 해서 어떤 역학 데이터를 많이 내면서 이거 지역사회 감염이 맞다 하는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WHO도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다시 바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